1,000만 원을 넘게 쓰면서 알게 된 공황장애 극복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블린님들, 블린킴입니다. 오늘은 제가 28살 때부터 36살 때까지 극심하게 겪었던 공황장애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36살 때 극도로 심하게 증상이 왔었고 그 뒤로도 계속 경미하게나마 증상이 있었는데요. 36살 때가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그래서 공황장애 자체가 약을 먹는다고 해서 바로 좋아지는 증상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8년 동안 겪었던 공황장애 증상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제가 현재까지 잘 극복하고 이겨내왔던 그 과정들을 공유하면서 공황장애로 힘드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제 얘기부터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먼저 어렸을 때부터도 그렇게 건강한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항상 소화기가 약해서 잘 체했었고, 그리고 배가 항상 자주 아팠어요. 그래서 그냥 태어날 때부터 몸이 그렇게 약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컸는데, 문제가 심해진 거는 28살 때부터였어요. 그때부터 증상이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심장의 두근거림이나 아니면 소화불량, 아니면 두통, 어지러움, 입이 자꾸 이렇게 해서 바짝바짝 마른다든지,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도중에 갑자기 막 기운이 빠지면서 숨쉬기 이제 곤란한 그런 증상들, 그런 거를 겪었어요. 그러면서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이제 제가 28에 결혼을 했는데, 그 시기가 이제 막 결혼을 했을 무렵이었고, 그때 이제 너무 이런 증상들이 심해지니까 제가 이게 병원을 갔는데, 병원을 가서 이제 원인을 잘 모르니까 이제 제일 불편했던 심장의 두근거림을 놓고서는 검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심장 초음파, 그 다음에 심장 박동 검사, 뭐 피 검사, 소변 검사 뭐 이런 것들을 다 했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를 이제 의사 선생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알약 하나를 이렇게 주시면서 네가 이걸 먹어서 만약에 졸리면은 너는 공황장애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희 친정 엄마가 이미 예전부터 공황장애를 심하게 겪고 계셨던 터라 그 얘기를 듣고 그 약을 먹으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약을 먹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본 저희 엄마는 저희 엄마가 제가 유년 시절 때 공황장애를 겪으셨었거든요. 근데 약을 드시면은 그냥 항상 무기력하게 계속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주무시고 그냥 앉아 계셔도 그냥 정신이 약간 몽롱한 상태라고 할까?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잠만 주무시니까 그 정신과 그 약이 제가 느꼈을 때, 어린 시절 제가 느꼈을 때는 그냥 그 약은 사람을 잠만 재우는 약이구나, 이런 생각이 깊게 이제 각인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을 안 먹고 그냥 버텼어요. 버티고 그냥 그렇게 대략 8년 동안을 정말 골골거리면서 삽니다. 먹기만 하면 자주 얹히고 원일 모를 두통이 오고, 그리고 항상 몸이 그냥 약하니까 약하다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그냥 그렇게 조심하고 살았어요. 항상 몸을 사리고 뭔가 뭐 새로운 것에 뭔가 막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항상 몸을 사리면서 음식도 조심, 뭐도 조심 이러면서 이제 살아왔는데, 제가 제일 이제 심하게 왔었을 때가 제가 36살 됐던 해예요. 근데 이제 36살 때 이제 완전히 번아웃이 왔는데요. 그때는 36살 때 번아웃이 왔었던 그 시즌에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진짜 총체적 난국이었던 게, 제가 그때 당시에 큰아이가 6살이었고 둘째가 4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애 둘이랑 저희 신랑도 일을 하고 저는 이제 1인 자영업자로서 이제 맞벌이를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었었는데, 그 시기에 정말 자도 계속 피곤하고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음식도 소화가 더 안 되고 혀도 계속 마르고,
그래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러우니까 앉아있지를 못하겠으니까 그냥 소파에서 계속 이렇게 누워서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파에 진짜 누워 지내면서 3개월을 진짜 무기력하게 계속 무기력하게 누워 지냈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먹을 수가 없으니까 흰 죽도 목으로 넘기면 뭔가 이 명치가 팍 받치는 느낌 때문에 아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뭔가 하고 싶다는 욕구 같은 게 아예 안 생기고 너무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완전히 진짜 무기력, 그냥 아무 기력이 없는 상태라는 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거의 음식도 못 먹겠어서 거의 한 달을 거의 흰 죽으로만 거의 살고, 그러면서 제가 38kg까지 몸무게가 빠지게 돼요. 그래서 38kg까지 몸무게가 빠지고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는 더 살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도 가보고 한의원도 가보고 하면서 진짜 안 가본 곳이 없이 진짜 돈 1,000만 원 정도를 쓰면서 안 다녀본 곳 없이 몇 개월을 그렇게 병원을 전전하면서 지냈거든요. 근데 진짜 안 가본 곳 없이 병원 다 전전하면서 지냈는데, 근데도 제가 엄마의 영향을 너무 이제 받아서 정신과는 가기가 싫은 거예요. 저는 그게 공황장애라는 거를 제가 인정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몇 개월을 병원들을 전전하면서 지냈는데, 머리가 아프면 뇌신경센터를 가라, 이게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서 불편하다고 하면 부정맥 검사를 해라. 근데 이 검사 저 검사 다 해봐도 특별한 원인을 못 찾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너무 죽겠고, 그러다가 집에 와서 그날도 이제 병원을 갔다가 전전을 다 하고 의사 선생님 쓰신 블로그 글에 정말 저랑 너무 똑같은 증상들이 나열되어 있고, 그리고 마치 제 얘기인 것처럼 그렇게 적어 놓으신 글을 제가 본 거죠. 그래서 그 한의원을 바로 예약을 하고 갔어요. 근데 한의사 선생님 말씀이 네 얘기는 그냥 완전 공황장애 증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화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공황장애 증상이 갱년기 여성들 증상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너는 36살밖에 안 됐는데 네가 이런 증상이 있는 거는 너가 되게 빨리 이런 증상들을 겪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좀 신뢰가 갔고, 어쨌든 제 증상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계시니까 믿음이 갔죠. 은으로 된 침이랑 그 다음에 은으로 된 옷을 제가 사가지고, 그 옷이 한 180만 원 정도 했어요. 근데 그 옷을 이제 사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걸 들고 온 거죠. 그거를 입으면 낫는다고 하니까.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결국 그것도 저를 이렇게 치료해주지는 못했어요. 근데 대신에 제가 어떤 소스는 얻어서 올 수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거기서도 치료가 안 됐었고, 그리고 이제 대치동에 한의원을 갔어요. 거기가 이제 5대째 한의원을 하시는 곳이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도 자기가 5대째 한의사인데 자기가 항상 아프신 거예요. 몸이 골골대고 아프시니까 한약을 얼마나 많이 드셨겠어요. 근데도 이 병이 치료가 안 되시니까 이분이 너무 답답해서 이제 자기 병의 원인을 찾다가 알게 된 게 장 건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장 건강에 대한 그런 쪼스도 제가 듣고 이제 왔죠. 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있었지만, 제가 아무래도 그 전에 너무 병원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고액의 돈을 많이 써왔던 터라 그렇게 돈을 그곳에서 사용하고 싶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게 낫는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거액의 돈을 써서라도 그거를 고칠 텐데, 아무래도 많은 환자들을 보시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은 굉장히 막 공감하면서 환자들을 보시는 게 아니라 약간 공감하지 않으시면서 팩트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뭔가 제 병에 크게 공감하시지 않고 팩트만 말씀하시는 모습이, 거기서 병을 별로 치료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결국에는 그냥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서 대학병원, 한의원 이런 데를 전전하다가 이게 정말 제 몸이 아프면 제가 의사가 된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돈 1,000만 원을 넘게 쓰면서 알게 된 공황장애 극복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제가 파악한 공황장애 증상의 원인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공황장애는 장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장 건강이 중요하다라는 말은 다 들어보셨죠? 우리 몸에서는 대장과 소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장은 제2의 뇌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장에서는 뇌에서 분비되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90% 이상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런데 장 상태가 안 좋으면 각종 독성 물질이 나오고 이는 장 속에 유해균의 먹이가 됩니다. 그러면서 좋은 세균은 점점 줄어들고 나쁜 세균들, 기분의 우울함이나 짜증과 슬픔 등을 조장하는 그런 호르몬들이 계속 이제 유해균이 많아지면서 분비가 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 소장에는 육모라는 것이 있는데 이 육모들이 염증 물질에 의해서 늘어지게 됩니다. 이 육모들이 약간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여기에 의해서 늘어지게 되고 이것이 계속 찌꺼기가 쌓이면서 그 육모들 사이가 벌어지면서 누수가 생기게 돼요. 그게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장누수 증후군에 의해서 내가 먹은 음식이 내 몸 안으로, 혈액 안으로 직접적으로 침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장에 있는 그 음식물들은 혈액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누수가 생기면서 혈액으로 직접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내 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생기는 거였어요. 근데 이 장누수 증후군은 아직 의학적으로 확정된 진단명은 아니라고 해요. 일부 한의학이나 대체의학에서 자가 면역 반응과 연결해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대체하고 있는 학문들 중에서는 이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게 명확한 진단명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거는 참고하시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힌트를 얻고 내 몸에 적용을 했더니 저한테는 맞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 내용이 제가 클린거트라는 책을 봤는데 그 책에도 이러한 내용이 잘 실려 있어서 제가 그 책을 보고 다시 또 이게 정말 맞는구나, 나한테 확실히 맞는 증상이고 나한테 맞는 얘기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원인은 뭐였냐면 스트레스와 관련이 깊은데요. 이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모르고 대처했던 것이 원인이었어요. 병원을 가면은 다들 그러시잖아요. 스트레스가 제일 큰 원인이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제일 답답했던 부분이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얘기였는데, 근데 저는 제 일도 굉장히 재미있었고 아이들을 자라는 거를 보면서도 굉장히 기뻤고 너무 아이들이 예쁘니까, 그리고 결혼 생활에도 사실 특별한 문제가 없었어요. 저희 신랑이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이어서 저한테 굉장히 잘했고, 그래서 저희 가정생활에 문제가 크게 없었는데 왜 자꾸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 그러는 거야? 도대체 나한테 스트레스가 어디서 온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정확하게 스트레스라는 게 뭔가, 이 고민을 진짜 되게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스트레스는 어떤 책임감이나 중압감, 그리고 일을 잘하려고 하는 완벽주의적 성향, 또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인정 욕구, 그 다음에 인정을 못 받으면 제 자신을 계속 자책하는 거죠. 너 진짜 왜 그래? 너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자책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심한 엄격함, 그리고 이런 정신적인 것들을 저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이게 스트레스구나,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저는 평소 일을 하면서도 아이들 어린이집 이제 가기 전에 머리도 싹 완전히 올려 묶이고, 집에 나가면서 설거지 다 해놓고 이부자리 정리 다 해놓고, 그러니까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이 되게 어수선해져 있는 거를 되게 싫어해서 아침에 막 급하게 하면서도 그 일들을 다 하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강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완벽주의적 성향, 그리고 나 아니면은 누가 하나 싶은 일들을 제가 모두 다 집에서 도맡아 했어요. 뭐 집안의 대소사라던가
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은 그냥 발벗고 나서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 그리고 책임감도 강해서 손님들에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0.01mm의 오차도 없이 이제 뭔가를 해드려야 된다, 막 이러한 것들, 그런 사람으로 인식이 되려고 저 자신을 굉장히 다그쳤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제가 계속 다그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자기 개발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없는 시간을 쪼개서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가면서 그 일들을 하니까 잠자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그렇게 이제 저 자신을 굉장히 엄격하게 막 일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싫은 소리도 저는 잘 못해요. 그래서 싫은 소리를 꾹 참고 이 안에 이제 자꾸 이제 담아두니까 이게 화병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한테는 그게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두 번째 원인이 스트레스가 이거구나 라는 거는, 세 번째 이제 원인은 현재 내가 먹고 있는 음식들과 관련이 있다 이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실 텐데, 먹는 곳이 곧 내가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 저의 식습관을 이렇게 살펴보면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이 완전히 다 저급한 식단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생활 습관도 안 좋았어요. 우선 잠을 잘 못 잤고, 그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우선은 밥을 먹을 때도 아침에는 국이랑 밥이랑 그냥 말아서 호로록 먹고 나가고, 점심에는 초코파이나 뭐 초콜릿 이런 단순한 당으로 빨리 에너지를 채우고 일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제 점심을 때웠고요. 그리고 저녁엔 일하고 나서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음식이나 가공식품들 같은 걸로 그런 걸 먹었어요, 계속. 그래서 이 먹는 음식들이 좋은 음식들이 아니니까 제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음식들을 못 먹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위하고 장이 안 좋은 체질인데, 그러한 음식들로 제 몸을 채우다 보니까 위장 기능은 더 떨어지고 더 못 먹게 되고, 이런 악순환에 고리가 연결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악순환의 반복이었죠. 계속 못 먹고 아프고 얹히고 다시 이런 것의 반복. 그래서 이제 제가 먹는 음식들과 관련이 있다는, 왜냐면 영양가가 없는 음식을 먹었으니까 당연히 기력 없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런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그런 무기력 증상들을 제가 겪는 시간 동안 저는 저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진짜 문제인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되게 애썼던 시즌이 그 시즌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제가 제 몸에 대해서 알아가고 제 마음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러한 시간들을 거치면서, 현재 저는 나이가 이제 40이에요. 근데 지금은 현재는 너무나도 더 건강한 삶을 살고 있어요. 더 건강하게 제 마음도 돌아보면서 그렇게 열심히 지금 살고 있고, 제가 하고 있는 일에도 제 몸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고객님들한테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엄마가 됐던 남편이 됐던 정말 친한 친구가 됐던, 제 몸이나 제 마음을 저 자신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이해를 바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너무 우울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짜증이 나고 계속 너무 잘하고 싶은데 제 몸이 너무 그게 체력이 안 따라주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변에도 왜 나를 자꾸 몰라줘, 나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아픈 건데 나 이렇게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몰라줘 그거를,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계속 내몰면서 다른 사람한테만 알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이 정말 너무 괴롭고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좀 더 성숙해지는 과정이었고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가는 그런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알고 나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공황장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도 진짜 여태까지 정신과 약 먹지 않고 이겨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많이 좋아졌고 현재는 그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말 저는 블리님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된 거예요.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하자. 이 생각으로 지금 바뀌었고요. 결국에 내가 있어야지 모든 게 있는 겁니다. 내가 없이 내 자녀, 내 일, 내 남편 아무것도 다 할 수 없어요.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과 나 자신을 아끼고 나한테 정말 좋은 식습관과 좋은 생활 습관들을 길러주면은요. 그러면 단순히 지금 약 한 알로 시작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몸과 마음 자체를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하면서 고쳐 나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공황장애로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 생활 습관과 식습관들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계속 업로드를 하려고 하니 공황장애로 힘드신 모든 분들 힘내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